커피 9분이면 베이징 도달. 대한민국 현무 시리즈 미사일의 충격적 진실. 9분의 침묵이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무 시리즈로 주권 회복과 전략적 가치의 효과입니다. 먼저 커피 한 잔의 시간이 게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이 내려지기 전 상황은 종료됩니다. 바쁜 아침,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원두가 갈리고 뜨거운 물이 압력을 받아 커피를 추출하며 우유 거품이 만들어져 따뜻한 라테 한 잔이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9분 내외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오늘의 일정을 점검하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저 그런 아침의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9분이라는 시간은 현대전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 인근에서 발사된 대한민국의 정밀 타격. 자산이 한반도를 넘어 베이징 상공에 도달하여 적의 심장부를 정확히 타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9분. 단 540초. 이 짧은 시간 안에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고 억제의 논리가 작동하며 국가의 운명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그 짧은 9분 안에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독립적인 전략적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제1장 42년의 족쇄 그리고 해방 1979년 억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미사일 주권의 역사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억제력 확보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핵 확산을 우려했고 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미사일 지침을 도입했습니다. 이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km,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안정과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인 전략 무기 체계를 갖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족쇄였습니다. 이 족쇄는 한국 군사력의 물리적 한계인 동시에 심리적 한계선이었습니다. 아무리 정밀한 유도 기술을 개발해도 아무리 강력한 추진체를 만들어도 사거리 180km라는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이 제약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본질적으로 반쪽짜리 억제력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장 단계적 해제와 인내와 외교의 결실. 2001년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사거리가 300km로 확대되면서 한국은 비로소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깊숙한 곳의 군사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억제력의 신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2012년 두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거리가 800km로 확대되면서 한국의 미사일은 처음으로 한반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사고의 지평이 확장되었고 한국이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은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42년간 한국을 올가매던 족쇄가 풀린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제한 없이 자국의 안보 필요에 따라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42년 만에 되찾은 것입니다. 제3장 현무 시리즈 한국 미사일의 계보. 먼저 현무1의 제한된 출발입니다. 한국 미사일 개발의 역사는 현무1에서 시작됩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된 현무1은 지대지 탄도 미사일로 사거리 약 180km의 성능을 가졌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인 백고맨 HK-1을 개량한 버전으로 미사일 지침의 엄격한 제약 안에서 만들어진 초기 전력이었습니다. 현무1의 기술적 수준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컸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거리가 짧았지만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자신감을 키우고 향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무2의 주력 탄도탄의 등장입니다. 2000년대 들어 미사일 지침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현무2 시리즈가 개발되었습니다. 현무2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그 성능은 이전 세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현무2호는 사거리 약 300km로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의 억제 전략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했습니다. 현무2B는 사거리가 500km로 확장되었고 현무2C는 800km까지 늘어났습니다. 2012년 미사일 지침 개정에 맞춰 개발된 현무2C는 한반도를 넘어서는 최초의 한국 미사일이었습니다. 현무2의 핵심은 단순히 사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밀 유도 기술이 대폭 향상되어 CP1형 공산 오차가 수십 미터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면 타격이 아니라 특정 건물, 특정 시설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동식 발사 DTL을 사용하여 생존성과 기습성을 높였고 다양한 탄두 옵션을 통해 임무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현무2 시리즈는 현재도 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백 발 이상이 실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 지휘부,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선제 타격 또는 보복 타격의 주요 수단입니다. 다음은 현무3의 한국판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현무3은 현무 시리즈의 또 다른 축을 이룹니다. 탄도 미사일인 현무2와 달리 현무3은 순항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지형을 따라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고 극도로 정밀한 타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무3호는 사거리 약 500km로 개발되었고 현무3B는 1000km, 현무3C는 1500km 이상으로 사거리가 확장되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무3의 최신 버전은 2000km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무3의 가장 큰 강점은 정밀도입니다. GPS와 지형대조 항법 TERCOM, 영상대조 항법 DSM-AC 등 다중 유도 시스템을 통해 CEP는 수미터 이하로 말 그대로 회의실 창문을 골라서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핵심 자산만을 정확히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현무3은 잠수함 발사형 SLCM으로도 개발되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됩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은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며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제3장 현무 시리즈의 4, 5, 6, 7의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먼저 현무4는 지하 요새를 뚫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 한국 미사일 기술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습니다. 현무4는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톤 이상으로 기존의 현무2보다 훨씬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고중량 탄도 미사일입니다. 2톤의 탄두가 탄도 궤적을 따라 극초음 속으로 낙하하면서 생성되는 운동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지하 깊숙이 건설된 적의 핵심 시설, 지휘 벙커, 핵시설, 미사일 경납고 등을 관통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주요 군사시설을 지하화해 왔는데 현무4는 바로 이러한 지하 요새를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현무4의 개발은 단순히 탄두를 무겁게 만드는 것 이상의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무거운 탄두를 원하는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 고속 낙하 중에도 정확도를 유지하는 유도 시스템, 목표물, 관통 후에도 폭발력을 최대화하는 지연 신관 등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무5로 세계 최대급의 괴물 미사일입니다. 만약 현무4가 강력하다면 현무5는 괴물입니다. 탄두 중량 8톤이며 이는 세계 어떤 전술 탄도 미사일과 비교해도 최상위급의 수치입니다. 미국의 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인 GBU-57 MOPMASS-IVE 오드넌스 페너트레이터가 약 13톤이지만 이는 항공기로 투하되는 폭탄이며 미사일이 아닙니다. 8톤의 탄두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지면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수백 톤의 TNT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며 여기에 탄두 내부의 고성능 폭약까지 더해지면 그 파괴력은 전술 핵무기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현무5는 지하 100m 이상 깊이의 초강화 벙커도 관통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은신하는 깊은 지하 벙커, 핵무기 저장 시설, 전략, 지휘소 등이 모두 현무5의 타격 목표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어디에 숨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심리적 억제력을 극대화합니다. 다음은 현무6으로 속도와 힘의 결합입니다.
현무6은 현무 시리즈의 최신 진화형으로 현무4의 관통력과 현무5의 파괴력을 모두 계승하면서도 더 빠른 대응력을 갖춘 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하강 기술을 적용하여 요격 회피 능력이 극대화되었으며 관통 능력 역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현무6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현대 방공체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탄도미사일도 고도화된 요격 시스템에 의해 격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으로 불규칙하게 기동하며 낙하하는 탄두는 현존하는 어떤 방공체계로도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무6은 이러한 요격 회피 능력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정밀도와 파괴력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무기체계입니다. 다음은 현무7이며 극초음속의 시대를 열어줍니다. 현무7은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결정체입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기존의 탄도 미사일과는 다른 궤적으로 비행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발사 후 대기권 상층부에서 장거리를 활공하며 필요시 기동하여 요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한국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은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략적 가치는 명확합니다. 현존하는 어떤 방어체계로도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THAAD,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러시아의 S-400 등 어떤 시스템도 극초음속으로 기동하는 표적을 안정적으로 요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억제력의 신뢰성을 극대화합니다. 다음은 SLBM으로 바다 아래의 침묵하는 창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은 현무 시리즈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도산 안창 호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은 은밀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한 전략 무기입니다. SLBM의 핵심 가치는 제2격 능력 세컨드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러티입니다. 만약 적이 선제 타격으로 지상의 모든 미사일 기지를 파괴했다 하더라도 바다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순찰 중인 잠수함은 살아남아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제 타격으로는 한국의 보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억제력의 안정성을 크게 높입니다. 한국의 SLBM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되는 미사일은 물의 저항, 압력 차이, 자세 제어 등 수많은 기술적 난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2021년 세계에서 7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제4장부터는 제2편 영상에서 계속됩니다.